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요, 중국 공산당이 윤석열 정권의 붕괴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2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을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는 어떠한 전조도 없이 수일 내에 미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한 괴뢰와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 내부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탄저균 및 펜타닐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살포할 수도 있음을 에둘러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사례로서 7월 말경에 국내외 종북 주사파들이 미군 기지 23km를 둘러싸고 담을 넘는 행사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 담장을 넘으면 미군이 실탄으로 사살하게 되므로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미군이 한국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선전선동하면서 국내외 북한 및 중국 간첩들이 무기를 들고 내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탄저균 및 펜타닐 등 대량 살상 무기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공교롭게도 2023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배송된 우편물이 총 645건이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총 205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1413건이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 645건은 경찰이 수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최초 중국에서 발송한 소포들이 대만을 거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국 공안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북과 중국의 비밀 공작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벌였던 공작인데 중국 공안이 수사에 협조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참 아직도 이렇게 한간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과 111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면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고, 베트남군에서는 한국 무기를 사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혹은 탄핵시키기 위해서 비밀 공작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미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타닐과 탄저균이 전국에 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될 것이며 성난 국민들이 대통령실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야권 180석과 국민의힘 내부의 한중 의원 연맹에 가입한 의원 35명이 탄핵에 동조하게 되면 최소 215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감옥에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이미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나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금 거의 광분들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선동, 거짓 선전 선동을 막아야 하는 게 어딥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자,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핵 오염 폐수다라고 괴담을 퍼뜨리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전국에 현수막을 500여 장을 붙이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신문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괴담을 잠재웠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 부서가 바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능한 김기현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 중국 사회과학원을 법학석사로 졸업한 윤희근이가 경찰청장으로 있는데, 자, 이들을 즉각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실수를 가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실질적인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미 경찰과 국정원은 좌파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자들에 의해서 모두가 장악된 상태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달된 소포는 전초전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나 탄저균이 묻은 소포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발송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봤습니까? 자,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잖아요. 그런 국민들은요, 바보예요. 조선시대 노비예요. 아니면 머리가 멍청한 병신이거나.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죽어나간다 한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동네 파리 새끼들 한 마리 죽는 것으로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당에서 지금 줄 서서 당원을 하고 싶고 또 거기에다가 미호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 그들에게 표를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바보들만 있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국민이 뽑아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해한 집단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인들의 정치의 입지만을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 당시의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인데, 이것들은요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닌 사이코패스들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 집단보다 못한 곳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자, 거기에 또 당원으로 가입하면 똑같은 사이코패스 이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혹시 강신업 변호사님 혹은 도태우 변호사님 아는 분들 계시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분들도 똑똑하니까 여러분들께 아마 해답을 주실 거예요. 자, 지금 중국산 인조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은요, 만지기만 해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는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라고 있죠? Drug Enforcement Agency. 이 마약 단속국 직원들도 잘못 만졌다 중상이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헤로인보다는 100배 이상 강력한 살상 무기인데, 국민 여러분, 모르는 소포는요 절대로 뜯지 마십시오. 손도 대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요 중국산 펜타닐에 오염이 돼서 친중 좌파들이 많은 저 서부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시는요 이미 좀비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미국의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초콜릿 봉지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뿌려지는 펜타닐은 모두가 100% 중국산입니다. 미국인들의 씨를 말리는 작업을 현재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그 짓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중국인들이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기는 그런 마시는 음료를 나눠주다가 적발되었던 사건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바 있었죠.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수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문재인이란 자는 우리 국민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중국산 마약을 대거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버닝썬 사건이죠. 그리고 동성애나 낙태를 확산시키고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남녀 분열을 시켜서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신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집주인들이 연거푸 전셋값을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전셋값 상승에 겁에 질린 국민들이 집을 구입한다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범죄입니다. 이런 건요. 이걸 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요. 활잘 쏘는 동이족, 이 한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중국 공산당들의 공작이었습니다. 이를 충실하게 이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와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씨앗을 말리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공작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고요. 적국과 합세하여 문재인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작년에 중국 공산당과 한중의원연맹을 만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35명이 추가적으로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범야권 180석에다가 국민의힘 내에 있는 한중의원연맹의 의원 35명을 더하면 215석이 돼서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감행했던 집단들이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묻지마 살인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설마 하다가 감옥 간 두 명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도 또 설마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중국에는 국회가 없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은 중국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적들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라고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나 자주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국정원장이 문재인을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저를 국정원장 모욕죄로 저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간첩을 비하면 뭡니까? 바로 간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대통령직위에 앉았던 자가 북의 간첩이었던 시절을 5년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김기현 국정원장이 과연 북한 간첩이냐 중국 간첩이냐 이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요, 문재인이가 심어놨던 사람은 아닌지, 문재인 쪽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부에 박아넣어서 암약하게 했던 간첩이 아닌지도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거하는 탄핵 공작을 기획하거나 암살하는 공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단장 시절 가장 아꼈던 부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에 있으면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했었죠.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감안해서 우리의 우방국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유고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정보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와 같은 첩보를 입수를 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 유튜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끔 시간적 여유를 주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한 첩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여러 군데의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100%라고 가정을 하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댐이 터졌을 경우에 정치적인 홍수 상태가 벌어지게 될 텐데,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화의 방주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그 노화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요, 바로 고용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라 할 수 있겠죠. 자유민주당. 즉, 미국에서도 현재 고용주 대표의 동향에 매우 심각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자유민주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미국의 정보기관 역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됐을 경우에 또다시 친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거나 정권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문재인의 간첩죄, 여적죄에 대해서 수사를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될 텐데 이미 김규현 국정원장 온 지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죠. 즉 이건 뭐냐면 김규현 국정원장이 문재인 세력들에게 포섭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확산되고 증가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일에 윤희근과 같은 자가 현재 경찰청장으로 있는데 중국의 스파이 양성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만일 우리 국내에서 내전이 터졌을 경우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우리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역시 보니까 야전지휘관 출신이 아니에요. 공부를 주로 했던 이 사람도 또 책상 물림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별자리 따고 그렇게 유학 다니고 하면서 좌파들한테 혹은 문재인들한테 포섭이 안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엄혹하고 추웠던 그해 겨울에 광개토 대왕함이 울릉도 북동쪽 170km 해상에서 동해안 대화퇴 어장까지 가서 일본 연근하는 해로 지금 도피 중에 있던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던 목선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 다음날 북측에게 넘겨주어서 모두 총살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부 내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하 5년 동안에 저질러진 비리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방부 왜 1년이 넘었는데도 조용하죠? 자, 이 자들도 좀 똑같은 자들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는 다 저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 여러분, 현재는요, 이것처럼 국방부가 되었던 검찰이 되었던 국가정보원이 되었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됐을 경우에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위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 정권이
대물림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히든카드는요, 현재 고용주 변호사님이 있는 자유민주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정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도 건강하죠. 그러니까 고용주 변호사가 싫든 좋든지 그런 문제는 차후로 미뤄두고 자유민주당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용주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다 그래서 고용주 씨를 불신하고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봤더니 부정선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대법원에 있는 자들이 과거 판례가 이랬다 하면서 그 부정선거를 갖다가 물타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고용주 저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거나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 당하고 나서 또 당하면요,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은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만 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알아듣는 분들은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라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당하고 또 당하면요, 그건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까지 구제할 만큼 그게 한가한 세월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는 국가 비상상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혹은 여러분의 남편께서 혹은 여러분의 부인께서 아침에 집을 나가셨다 저녁에 당연하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적들의 후방지역 교란작전, 즉 마약이나 또는 탄증원 같은 생화학 무기가 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말하듯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똑같이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인데 많이 당선이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100% 탄핵하려고 덤빌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야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저런 것들 다 없애야 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리더십을 보십시오. 고용주 변호사는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당시는요, 고용주 변호사가 서울대를 갈 때는 그 과가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가던 과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는데 이 양반은 특수부 검사도 아니에요. 공안부에서 빨갱이 공산당들 지하 세력들 때려잡는 일만 평생에 했던 공안검사 검사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국가관이 훨씬 뚜렷하시고, 그리고 윤 대통령보다도 검사로서는 제가 알기로 19년인가 20년 위에 선배십니다. 일찍이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윤 대통령처럼 구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재수해서만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이나 판단 능력도 비교적 대한민국에서는 최상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버리십시오. 뭐를? 쓰레기당들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버리시면 되고, 그리고 권리당원이 되시든 아니면 그냥 당비를 내시든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를 보고 모여두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게 되면요, 당비가 만약에 충분히 거치게 되면요, 자, 그러한 당비를 가지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급여를 주면서 채용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방 당 조직의 뼈마디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강성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로 살펴보건대 징기즈칸은 기병 10만 명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노무현은 노사모 5만 명으로 당 대권을 먹어 삼켰습니다.
자, 자유애국 진영의 10만 명이 자유민주당에 결집해 있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의 영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성지 대한민국을 체제를 완성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야구를 할 때 선발 투수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면 급하게 중간 개투를 준비를 하게 되죠. 자, 현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좌익들 손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구원투수로서 자유민주당을 대안으로 비상대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의 방주를 미리 만들고 있어야 하듯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었죠. 그러나 대홍수가 일어나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홍수에 쓸려가서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유민주당 가입은요, 서울입니다. 02-717-1948 02-717-1948. 만약에 이 전화가 소통이 안 되실 경우에는 핸드폰 전화 010-3620-5142 010-3620-5142로 문자를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온라인 당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바로 가기 클릭해서 당원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비상상태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아둔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바보라서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매우 중체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